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AI 시대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오는 7월 제44회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일원 한인 정치인들이 재선에 출마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맨해튼까지 800불을 청구하는 조직적 택시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AI 시대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오는 7월 제44회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권예순 총회장 등 협의회 임원진은 6일 행사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저지 티넥 소재 메리엇 호텔에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성대하게 펼쳐진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I 시대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은 임철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 교수가 맡습니다. 임 교수는 이날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참석자들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저희 한국학교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진들은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는 한인 차세대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로 한인 사회에 깊은 관심과 후원이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학술대회가 11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열리는 만큼 평소보다 많은 5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한국 학교에서 교육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 이행하지만 많은 기업들과 그 지역 단체에서 관심과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정말 저희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협조, 후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동포사회의 어르신들, 또 동포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한국학교 선생님들 많이 봉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해서 한국학교가 이만큼 커온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포사회에서 이번 기회에 좀 물질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대회 기간에는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70여 개의 분반 강의도 함께 열려 참가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정치인들이 재선에 출마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앤디 김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에 이어 론 김,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 린다 이 줄리온 뉴욕시 의원 등은 7일 그레이스 맹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론 김 의원은 맹 의원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노동자 가정들을 위해 싸웠고 아시안 혐오에 맞서며 퀸즈 주민들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이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맹 의원의 리더십은 뉴욕을 위해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목소리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한인 뉴욕시 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줄리온 의원은 그레이스 맹 의원은 뉴욕주에서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연방 의원으로서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며 그 자리를 발판 삼아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같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레이스 맹 의원은 검증된 지도자라며 퀸즈의 모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게 돼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며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퀸즈 주민들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맹 의원은 6월 23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한인 척박 후보와 경쟁합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맨해튼까지 800불을 청구하는 조직적 택시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 일원 공항에서 불법 택시 호객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여행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던 호객 행위가 최근에는 무전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른바 디스패처 역할을 하는 인물이 공항 내부에서 승객에게 접근해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한 전직 불법 택시 운전자는 사기 수법이 예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대담해졌다며 예전에는 주로 혼자 일했으나 이제 디스패처들이 운전기사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고 손님을 물어오는 형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JFK 공항에서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까지 이동하는데 약 $800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기꾼들은 뉴욕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로 친근하게 접근한 뒤 차량으로 안내하고 도착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먼저 접근해 택시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택시 승차장이나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섰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부 맨해튼 지역에서는 $6를 넘어서 많게는 $6 99센트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근 몇 주 사이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민은 예전에는 하루 $15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25에서 $30 이상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헬스키친 일대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 택시기사는 최근 갤런당 $7에 가까운 가격을 직접 봤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름값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군 병사의 신혼 아내가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군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의 아내 애니 라모스는 지난주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기지 방문 도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며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대학생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결혼 후 군인가족 신분 등록과 함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가 불법 체류자와 결혼할 경우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방문 과정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라모스가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기지 관계자가 연방국토안보부와 아이스에 연락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모스가 체포된 배경에는 2005년 내려진 추방명령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생후 22개월로 가족이 이민법원 출석을 놓치면서 골석 판결로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라모스는 군 기지 진입 시 체포됐으며 법적 체류 신분이 없고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법 집행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 당일인 오늘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하나의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마감 시한을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늘 저녁 8시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더 합리적인 지도부가 등장한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오늘 밤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47년간 이어진 착취와 부패,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군 지휘부가 이란군에 격추된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탑승자 2명의 생환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절대 미국인을 적진에 버리지 않는다며 부활절의 기적 같은 구조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레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 등 미군 최고위 지휘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앞서 F-15E는 지난 3일 밤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이란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돼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전 앞좌석 조종사와 뒷좌석 무기체계 장교는 각각 시차를 두고 탈출했고 미군은 즉시 대규모 수색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작전 규모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구조기 13대 등 176대에 달하는 항공기가 투입됐으며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팀6 등 정예 특수부대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 헬기는 적의 사격을 받았으나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CIA는 이란 내부에 이미 구출했다는 가짜 정보를 유포해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CIA는 수색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산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며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45분 동안 그 대상을 추적한 후 사람 머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가 크게 움직이며 일어섰고 CIA는 그를 찾았다고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뉴욕주 내 주요 운송물류 및 서비스 기업들이 주의회 지도부에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을 주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라이즌, 코네디슨, UPS,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뉴욕주 맥주도매협회 등 대형 운송 및 배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연합은 최근 뉴욕주 상원 민주당 대표와 주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캐시 호컬 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자동차 보험 제도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서한에서 수많은 뉴욕 노동자들의 생계가 차량 운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보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기업의 운영비를 높이고 이는 결국 모든 뉴욕 주민에게 더 높은 요금과 물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종합보험 기준 평균 연간 보험료가 4,031달러로 전국 평균 2,679달러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책임보험도 평균 1,729달러로 전국 평균 808달러를 훌쩍 웃돕니다. 시민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주지사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1인당 최대 200달러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PCB뱅크가 제9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PCB뱅크는 올해 임직원의 뜻을 모아 최대 40명의 유망한 학생들에게 각 3,000달러,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장학금 모집은 뉴욕 퀸즈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주 등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4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면 PCB뱅크는 9년간 총 237명의 청소년에게 69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2026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신청은 5월 22일 동부시간 오후 8시까지 PCB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6월 8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6월 25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PCB뱅크는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2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비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제라드 아이작 먼 나사 국장은 SNS를 통해 아르테미스2가 지구에서 약 25만 2,756마일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달 뒷면을 지나며 기록한 거리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1970년 아폴로 13의 24만 8,655마일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우주선은 달 뒤편을 비행하는 동안 약 40분간 지구와 통신이 끊겼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교신을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비행사들은 달 위로 떠오르는 지구 모습인 어스라이즈를 직접 목격하고 달 표면 충돌로 발생한 섬광 현상도 관찰했습니다. 아르테미스2는 지난 1일 발사된 이후 주요 임무를 대부분 수행했으며 비행 도중 인류 최장 거리 기록을 약 50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 표면 약 4,000마일 거리에서 분화구와 분지를 관측하고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달 뒷면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행 중에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 일식도 관측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을 통해 우주비행사들과 교신하며 현대의 개척자들이라며 축하했고 향후 달 탐사와 함께 화성 탐사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아르테미스2는 현재 지구로 귀환 중이며 오는 10일 샌디에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를 앞두고 로봇의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산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이번 제안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거론했습니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AI는 이런 위험을 타개하려면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이고 자동화한 노동, 즉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노동자 복리후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자고도 제의했습니다. AI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이 보육,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오픈AI는 자신들의 제안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폭넓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오픈AI의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지원한 최윤희 전 뉴욕 한인학 부모협회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소속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근무하는 김송영희 셰프가 뉴욕시 노인국에서 주최한 플랜트 포워드 쿡오프 요리 경연대회에서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는 25일 지구의 날 맞아 뉴욕시 교통국은 시 곳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프리 지구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평소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자유롭게 걸으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 등 23개 주 검찰총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학생이 수학여행 중 동급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중한 상태로 이란의 성직훈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권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미국의 서비스 업계가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부 펀드로부터 약 2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